대부분 실수를 하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은 좀 편하게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방에 오래된 모텔이에요. 침대도 낡았고 벽지도 오래됐고 딱 들어오면 쾌쾌한 냄새도 납니다.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여기 도착을 했는데,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방에 딱 들어오면 다양한 생각들이 좀 납니다. 피곤이 많이 밀려오기도 하고, 좀 조용한 공간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도 되는데, 저는 왜 여기 혼자 오는지, 그리고 여기 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저는 부동산 경매를 투자하고 있는 사람이고, 부동산 경매를 하다 보면 지방에 있는 법원을 자주 다니게 돼요.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이렇게 전날에 와서 찜질방이나 모텔에서 하루를 좀 자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좀 편하게 친구랑 이야기하듯이 이야기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분들도 딱 어떻게 공부를 해야겠다, 펜으로 뭘 써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편하게 좀 이야기 듣는다, 편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편집 없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좀 느긋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좀 느긋한 편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아침에 여유롭게 출발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 지방 같은 경우는 입찰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 날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으로 딱 목적지를 찍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길이고 매번 갔던 길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유달리 차가 많이 막히는 겁니다. 앞에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꽉 막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들 흔히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맞춰서 도착을 했어요. 이게 경매라는 거는 마감 시간이 있는데, 그 마감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입찰을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막 허겁지겁 막 들어가서 막 입찰표를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헐레벌떡 막 뛰어왔으니까 막 땀도 나고,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막 입찰표를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좀 무서운 게 입찰을 못했어요. 이날 입찰 시간 자체가 오버가 돼가지고 입찰을 못했는데, 제가 집에 와서 그 입찰표를 좀 보니까 내가 숫자를 잘못 썼더라고. 경매 같은 경우는 이 입찰표의 숫자를 잘못 쓰면 1억을 써야 되는데 10억을 잘못 쓰면 내가 당연히 1등이 되겠죠. 1억에 있는 물건을 내가 10억을 쓴 거니까. 그러면 내가 보증금이라고 하는 그 1,000만 원을 날리는 거예요. 1억짜리 물건을 10억에 내가 잔금을 납부를 할 수가 없잖아. 9억짜리 금액을 잔금을 다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1,000만 원을 날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우연찮게 입찰하지 못했고, 만약에 입찰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그 물건의 1등이 됐겠죠. 그리고 그 1,000만 원은 뭐 날라갔겠죠. 1,0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약간 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부동산 경매 입찰을 하는데 시간을 병적으로 좀 쓰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엄청 일찍 왔습니다. 처음에는 막 새벽 3시에 출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출발해서 새벽에 오면 차가 안 막히니까 막 일찍 와서 법원 주차장에서 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조금 한 새벽 4시 정도나 아니면 3시 아니면 그 전날 저녁에 좀 일찍 와서, 처음에는 모텔에도 안 왔어요. 모텔은 비싸니까 모텔 이렇게 지금 숙소를 잡는 것도 얼마 안 됐는데, 항상 찜질방 가서, 찜질방 가면 한 10,000원, 15,000원이면 잘 수 있으니까 잠깐 눈 붙이고 입찰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되게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야, 비효율적이게 그걸 왜 해? 비효율적이게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뭐 낙찰받는 것도 아니고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시간들이 뭔가 좀 다른 의미로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잠깐 좀 멈춰 있는 시간이고, 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딱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도 지금 청주인데, 청주도 오니까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3시간 정도 오면서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 물건에 왜 입찰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리고 내가 놓쳤던 건 없을까? 어떤 리스크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팟캐스트 이런 것들 틀어놓고
요즘은 듣는 라디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재테크 관련된 것들 막 들으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저녁 때는 아무것도 없고 어두컴컴하고 그러니까 정리들이 잘 되더라고요. 막 낮에 돌아다니고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하고 그 시간만 보고 시계만 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급하고 내가 놓치는 생각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이렇게 전날 좀 미리 와서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생각들도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올라갈 때도 폐차라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고 해도 다 낙찰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폐차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폐차를 했을 때는 왜 이걸 내가 폐차를 하게 됐을까? 그리고 괜한 욕심을 부리진 않았나 생각들도 좀 들고, 그리고 낙찰 받았을 때도 올라갈 때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이 물건을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 어떤 리스크들은 없었나?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시간들이 올 때, 갈 때, 그리고 전날에 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많은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매 현장 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법원 앞에서 종이를 막 흔들면서 입찰가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막 계산을 해요. 거기서 막 실거래가를 보고 거기서 막 중개사랑 연락을 해서 입찰가를 그 현장에서 막 확정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또 늦게 와서 막 허둥지둥 서류 쓰다가 틀리는 사람은 정말 많죠. 대부분 실수를 하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11시 20분이 마감이다 라고 하면 11시 15분에 와가지고 막 입찰하려고 하면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은 정말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법원에서. 근데 실수를 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100%가 늦게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딱 맞춰서 허겁지겁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실수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으로 입찰가 결정하는 분들 정말 많죠. 저도 그런 유혹들을 많이 느꼈는데, 감이라고 하기보단 내가 그 물건에 입찰을 하려고 하면 이 물건에 정말 많은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보이는 사람들이 다 이 물건에 들어오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현장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올려서 쓰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감으로 입찰가를 선정한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이분들을 다 이해합니다. 저도 다 그런 실수를 했었고,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동질감도 많이 느끼긴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좀 이겨내고 해결을 해 나가야 돼요. 본인들도 다 어렵게 조사하시고 어렵게 시간 내서 오신 건데 실수하고 그리고 잘못된 투자를 하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날 모텔에 와서 잠을 자는 이유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허둥지둥하기 싫어서 조용하게 내 생각을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연 것 같습니다. 약간 이게 저한테는 여행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여행도 되게 조용한 곳에서 혼자만의 생각들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곳 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 왔을 때도 나는 모르는 지역이지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네. 이 아파트에도 사람들이 사네. 이 아파트도 다 사람들이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도 하고 주차 같은 걸로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 안 돼 있다고 막 서로 욕하기도 하고 그러네. 그러면 다 사람 사는 곳이 비슷하구나. 지방 아파트라고 해서 꼭 돈이 안 되는 건 아니겠고 다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을 싸게 산다면, 싸게 낙찰 받는다면 역시 살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백날 첫날 영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직접 와서 느껴보고, 그리고 직접 와서 사람들이랑 얘기해보고, 직접 와서 뭘 주문해보고, 뭘 먹어보고, 뭘 봐보고, 뭘 부딪혀보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행동할 수 있는 거지. 뭐 영상에서 지방 아파트가 좋다, 그리고 여기서 돈 벌 수 있다, 뭐 통계나 도표, 실거래가 이런 것들 다 띄워놓고 한다라고 하면 뭐 설득은 될 수 있겠지만 실행하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장,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항상 가야 되고, 법원 같은 경우 다닌다라고 하면 항상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입찰가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오늘 정한 입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는 입찰가를 9천만 원 써야겠다. 그러면 내일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9,100만 원을 쓰더라도 나는 9천만 원 쓰고 떨어져야 돼요. 그게 부동산 경매입니다. 그런 좀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고집스러움이 있어야 이 부동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어나가면 대단한 부자는 아니더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게 저도 투자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포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속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지속하고 계속 하려면 좀 자기만의 기준을 좀 세워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을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투자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고 귀합니다. 우리 또 직장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랑 부딪히게 되고, 최근에 김 부장 그 서울 자가 사는 그 책도 되게 재밌게 읽었고 드라마도 보고 있는데, 그 영상 보면 계속 사람들이랑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귀하고 아마 어려울 거예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겠지만 결국 선택은 내가 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좀 많이 가져보는 건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이렇게 나름 힘들고 외롭지만 고독한 시간이지만 저한테는 좋은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뭐 어떻게 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해야 될까?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시간 가져보시고 지방 투자, 지방 부동산 경매 관련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저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내일은 경매 법원 관련해서 영상들도 좀 찍어보려고 하니까 어려워요. 이 사람 많은 데서 찍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많은 데서 찍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최대한 좀 영상 찍어서 법원 현장도 한번 같이 공유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보시고 한번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